음식을 씻는 게 확실히 벌레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꼭 그렇진 않아요. 다음에 딸기를 씹어 먹을 때 또 뭘 씹어 먹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딸기를 먹기 전에 소금물에 담그면 과일에 남아있는 해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금물에 넣었다가 잠시만 기다리면 딸기에서 발견한 건 음식이라기보다는 공포영화 같은데요? 작은 구더기가 신선한 과일 위를 기어다니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징그러운 작은 구더기들은 진짜 구더기는 아니에요. 다름 아닌 초파리의 유충이에요. 소금 목욕에서 탈출하는 작고 꿈틀거리는 작은 초파리 새끼들이죠. 우리가 그걸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애벌레와 거미들도 이 달콤한 맛의 장소에 숨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한다면 음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 방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소금물과 약간의 인내예요. 과일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그고 작은 곤충들이 음식에서 빠져나오고 있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면 그렇다고 여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죠. 정말 잘 숨는 건지도 몰라요. 초파리는 익은 과일에 알 낳는 것을 좋아하고 우린 아주 오랫동안 초파리를 먹어왔죠. 과학자들은 곤충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해악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거기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벌레가 있거든요. 애벌레는 항상 사과에서 발견되어 왔고 때론 여러분을 되려 쳐다보는 애벌레를 발견하기 전까지 애벌레가 우글거리는 사과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초파리들도 딸기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과일에 알을 낳으니까요. 복숭아, 포도, 그리고 심지어 체리도 안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소금물 검사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 관행은 수년 동안 농부들의 전통이었죠. 농부들은 농작물에 벌레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 줌의 농작물을 소금물에 넣어 점검해요. 이건 여러분이 이 작은 유충들을 꽤 오랫동안 먹어왔다는 걸 뜻할까요? 네, 맞아요. 좋은 소식은 이 작은 생물체들은 여러분의 과일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 바삭거리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약간의 벌레 단백질 스무디는 전혀 나쁘지 않죠. 전 딸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소금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달콤한 맛을 없앨 수 있거든요. 신선한 물은 겉에 남아있는 살충제와 곤충 조각을 없애는 데 사용해야 해요. 이건 20초에서 30초 정도로 우리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건 과일의 맛을 보존하고 잔여물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식초랑 물도 좋아요. 음식에 큰 거미보다 작은 곤충이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이 긴 다리랑 눈 좀 보세요. 영국의 한 가족이 2016년 동네 가게에서 사랑스러운 바나나 한 다발을 샀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도 바나나와 함께 집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거미들은 둥지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탐험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족들은 굉장한 공포에 질렸죠. 이 바나나는 브라질에서 왔는데 브라질 방랑거미는 이름에 걸맞게 영국에 왔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가족들은 반갑지 않은 거미들을 없애기 위해 집을 비워야 했고 다시는 아마 바나나를 사지 않을 거예요. 모든 과일과 야채에 대한 진실은 곤충들이 항상 거기와 안에서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과일에서 기어나온 작은 벌레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벌레를 먹은 지 꽤 됐다는 걸 말해줘야겠네요. 여러 해 동안 빨간 식용색조를 한 가지 원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딱정벌레에서 말이죠. 이 딱정벌레는 주로 남아메리카에 살고 케이크와 사탕에서부터 심지어 몇 년 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컵에 있는 것까지 모든 걸 칠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만약 딱정벌레는 먹는 것이 거슬린다면 맛있는 곤충을 먹게 될지 알기 위해서 포장지에 있는 E120이나 천연 붉은색 사하를 찾아보면 돼요. 대기업들은 이런 형태의 식품 착색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곤충 먹는 걸 멈출 거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의 반짝임도 인도 암컷 렉벌레에서 나와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를 긁어내서 물질을 남기는데 이것이 마른 쉘락이 되죠.
여러 나라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더 많은 벌레를 소비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거리를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흥미로운 귀뚜라미와 누에를 찾을 수 있는 게 흔하죠. 호주에서 원주민들은 분명히 영양분이 가득한 꿀단지 개미와 꿀벌레 큰나방의 애벌레를 먹어요. 그래도 전 당분간 꿀을 먹을래요. 만약 커피와 차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양의 벌레 부분을, 즉 10만 개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갖고 온 어떠한 음식보다도 더 많은 벌레가 우리 식료품 저장실에 있어요.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이 작은 벌레들은 밀가루와 파스타를 빠르게 차지하고 여러분은 깨닫기도 전에 그 벌레들을 먹었을 거예요. 모든 밀가루나 향신료에는 곤충이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케이크와 음식이 조금 더 맛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후추는 매일의 요리와 함께 쓰이는데 다른 향신료보다 더 많은 곤충들이 발견되죠. 50g에 400조각 이상 있을 수 있으니 좋은 음식의 비밀 재료임에 틀림없네요. 건포도 한 컵 먹으면 초파리 알과 10여 마리의 다른 말린 생물로 매일의 단백질 섭취를 도와주죠. 입맛이 도나요? 우리는 1년에 자신도 모르게 1kg의 곤충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매년 200개의 골프공을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골프장을 엄청 방문한 거네요. 심지어 초콜릿도 안전하지 않죠. 초콜릿은 곤충으로 가득해요. 초콜릿 100g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60개 이상의 곤충 조각이 있을 경우에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죠. 바퀴벌레와 나방은 우리 간식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콜릿을 매우 만족스럽게 만드는 비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이건 땅콩인가요? 다리인가요?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약간 안심할 수 있어요. 실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코코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건 가라진 바퀴벌레이며 초콜릿만이 영향을 받는 간식이 아니란 거예요. 바퀴벌레 조각은 땅콩버터와 치즈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러니 단지 오독오독한 땅콩버터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들은 귀뚜라미, 개미, 그리고 벌로 덮여진 초콜릿을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새로운 별미를 만들어내고 있죠. 맛은 바삭한 쌀과 약간 견과류 맛이 나요. 초콜릿 미럼 쿠키 더 먹고 싶은 사람? 19세기에 지금은 멸종된 로키산 메뚜기들이 미국의 농경지를 파괴했어요. 이때는 무게가 2,700만 톤까지 나갔고 12조 마리 이상의 곤충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건 소 4천만 마리와 같은 양의 단백질이거나 현재 미국에 있는 소의 수의 절반 이하일 거예요. 이런 엄청 많은 메뚜기 버거네요. 기네스북은 이 때를 역사상 가장 많은 동물 밀집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 메뚜기를 다 세어야 했던 사람이 불쌍해지네요. 2,000종 가까운 곤충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냐죠?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사실 이걸 더 많이 먹어야 해요. 과학자들은 몇 년 안에 벌레가 새로운 정상적인 식단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곤충을 먹는 것이 농업 농장을 만드는 것보다 지구에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해충들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면 더 많은 식당들이 에피타이저로 바삭한 귀뚜라미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벌레들을 매일 씹어먹고 있다면 제대로 먹어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바삭한 미럼이 한쪽 면에 있는 바퀴벌레 타코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상한 존재일 수 있어요. 소고기를 먹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상해요, 엄마.